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이 달리는 날 늘 빠지지 않고 또 등정하는 관심받는 섹터가 있죠.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번엔 과연 반짝하다 많은 단순한 테마일까요? 아니면 실적과 구조의 변화가 만든 새로운 흐름일까요? 오늘 연홀의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랠리의 지금 위치를 짚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언급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강세, 견인하는 주축으로 제약바이오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코스닥 시장에 사실 이제 배터리를 제외하고 나면은 반도체 소부장 외에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은 종목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작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총 레벨이 사실 조 단위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저희가 이제 많이 상승할 거로 기대하는 것 안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베이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분기하고 특히 이제 올해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제약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종목은 사실 이제 대형주로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둘 다 이번 연도 이제 25년도에 전반적으로 좋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은 4조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5조 이제 매출 달성을 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5조 클럽에 이제 가입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기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좀 다른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글로벌 상황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수출이 좀 이제 핵심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 기술 수출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작년에 있었던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두 건의 기술 수출 기록을 했었고요. 또 올해에도 좋은 기술 수출이 이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좀 관심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기술 수출이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대금 거래액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리포트에 보니까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줄어드는 부분은 M&A가 사실 조금 영향이 있었었고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끼리는 사실 M&A라고 하는 인수합병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아닌 그 해외 기업들한테는 보통 라이센스인이라고 하는 기술 계약을 합니다. 이 기술 계약의 금액은 사실 좀 많이 늘어난 편이고요. 총액 규모도 많이 늘어났고 선급금의 규모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A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확실한 회사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이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들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 수는 확실히 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M&A 영향이 있었군요. 예, 수 증가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럼 종목을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사실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텍 분야가 에로 쪽에 라이선스 아웃 쪽에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로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습니다만 뭐 항암 쪽도 있고 비만 치료제 쪽도 있을 거고 플랫폼 기술 등등 요즘 다양한데 어디가 가장 이제 올해의 스타급의 이슈라고 보세요? 어떤 게 제일 관심 많으세요? 저요?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만 치료제 상담도 좀 받았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올해 제일 좋은 이제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도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한 키워드이긴 했지만은 작년에 그 키워드에 부합하는 어떤 실적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신 일라릴리의 마운자로라고 하는 약 또는 이제 위고비라고 하는 약들이 대부분 이제 250억 달러를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호조 속에서 컨센서스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가 중심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비만 치료제가 중심인데 또 하나 키워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의 비만 치료제는 호르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보통 식사하시고 나면 약간 배부르고 이제 그만 먹고 싶다라고 기분이 느껴지잖아요. 그 기분을 좀 유지시켜 주어서 음식량을 줄이는 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LP-1 그렇죠. 계열, GLP-1 계열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식사량이 줄어들고 살이 빠지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식사량이 줄어든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잖아요. 제일 우리가 원하는 약은 마음껏 먹으면서 빼는 약이라고 좀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전들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사실 최근에 RNA를 이용한 비만 치료제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특히 RNA를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내에서 지방을 저장을 하는 게 결국은 살이 찌는 이유잖아요. 예. 이런 지방을 저장하는 유전자들을 없애면서 이제 마음껏 먹더라도 지방 저장이 안 되니까 살이 안 찌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음껏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장 지방들 위주로만 살이 빠지는 데이터가 최근에 나오면서 RNA라는 이제 약물 형태도 관심을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RNA 쪽 연구하는 회사가 어딘가요? 국내 기업 중에는 이제 올릭스라는 기업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바이오텍으로 이제 작년 이제 일라이 릴리로 기술 수출을 했었는데 네. 일라이 릴리와 기술 계약을 했던 기업도 뭐 잘 알려진 뭐 메쉬라고 하는 비알코성 지방간염 치료제였었고요. 예. 요거 외에도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랑 이제 퇴행성 뇌질환도 최근에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좋은 이제 모멘텀들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에서 네. 이 경구용 네. 먹는 비만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삼천당 맞습니다. 제약이라든지 네. D&D 파마텍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세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인데요. 사실 말하자면 비만 치료제를 이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 좀 이게 기존의 약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되고 하는 되게 점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좀 더 환자 편의적일수록 점점 많이 팔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구용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데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매일 같은 날 주사 맞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출장 가실 때도 있고 여행을 네.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냉장 보관을 네, 해야 맞습니다. 돼서 여행 갈 때 힘들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점으로 꽂히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경구용 치료제들도 많이 관심 받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용으로 약을 바꿔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으로 애초에 펩타이드 설계부터 거의 다시 합니다. 좀 다른데 기존에 있는 약물을 바꿔주는 건 삼천당 제약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D 예. 파마텍은 애초에 처음부터 약을 개발할 때 경구용이 가능하도록 또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 방법이 좀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볼 때 네. 일단 지금은 모멘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에 참고될 만한 이제 지표 같은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해외에서 비만 치료제가 얼마나 실적을 부합하는 이제 데이터를 나오느냐이고요. 네, 말하자면 임상 처방수, 결과. 네 맞습니다. 임상 결과도 되게 중요하지만 처방수 그리고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도 되게 예. 중점적으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실제로 D&D 파마텍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는 네. 파이자라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메세라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예. 메세라가 D&D 파마텍의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개발이 얼마나 지금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메세라 쪽이 D&D 파마텍이고 삼천당 제약은 다이이치 상교. 네, 그렇게 얼마 보시면 전에 될 또 것 같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흐름들 먼저 체크해드리고 그러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탑픽을 일단 두 가지로 올릭스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과 기재 네.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약주에서 이제 한미약품, 바이오주에서 올릭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서 네. 그 실적이랑 신약 모두 좋다 네. 말씀 주셨는데 여기는 뭐 캐시카우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네. 예. 사실 좀 안정적으로 볼 만한 기업이기도 하고 네, 네. 임상 데이터가 꽤 많이 진전이 된 비만 네. 치료제 쪽에서 네, 네. 예,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좀 자세히 말씀 주시겠어요? 이제 위고비로 잘 알려져 있는 GLP-1 단독 치료제랑 거의 네.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약을 작년에 임상 3상을 성공을 했고 사실 네. 이제 올해에는 이제 허가 신청을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허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비만 치료제 국내에서 이제 올해 한 1조 정도 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 정도 이제 쉐어를 가져가게 되었을 때 충분히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신약들도 충분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3중 비만 치료제로 이제 체중을 25%까지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약들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라이센스하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바이오텍과 제약의 어떤 혼합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고 있는 비만 치료제 RNA로 만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도 있고 최근에 보시면 로레알이라는 회사와 같이 이제 탈모 관련된 이제 제품 계약도 했기 때문에 탈모요? 탈모와 오. 피부 관련된 이제 제품에 있어서도 어떤 화장품 쪽인 수요도 되게 미용 뷰티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릭스에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제 RNA 데이터가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임상 1상을 넘어서 2상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국내 기업들에서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 쪽에 업계 관계자들과 요즘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살은 빠지는데 네. 근육이 같이 빠져서 맞습니다. 요거 잡는 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네네, 거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연구하는 기업은 어디예요? 지금 말씀드린 딱 아직은 두 기업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그쪽 연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감 한미약품 수출이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UCN2, HM17331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호르몬 중 하나인데 우리의 근육의 분해를 좀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이 빠지는 과정에서 GLP-1을 쓰게 됐을 때 근육을 같이 분해시키는데 그때 그 근육 분해를 저지시키고 비만 치료, 내장 지방을 좀 빼는 효과를 강화시켜주는 어떤 보조제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약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게 이번에 임상 1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 안에는 데이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고 예. 올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RNA 비만 치료제를 ALK7이라는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ALK7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은 마운자로라고 하는 이제 일레아 릴리 약과 같이 맞았을 때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가까이 빼는 걸 데이터 나왔고 간 지방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빼는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 약물과 같이 사용했을 때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약을 갖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일라릴리 같은 기업이 관심을 갖기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제 같은 거군요. 병용요법.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잘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월의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